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출범, 2006년 6월 금속 산별노조 완성. 2018년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장기 전망과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업별 관행을 극복하고 10년을 바라보고 5년 계획을 세우자는 목표로 전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대의원 대회에서 금속노조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현장 토론은 다음의 3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금속노조는 2001년 이후 중앙교섭 성사와 사용자 단체 구성, 주 40시간제와 산별 최저임금 도입, 장기투쟁 사업장과 해고자 지원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금속노조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교섭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은 자본의 완강한 거부로 20여 년째 가로막혀 있고 정부 역시 자본 편향과 무능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은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노조의 산업정책적 개입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치적 도구입니다. 산별 정책에 대한 현장 토론 결과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별교섭 의의에 대해 조직 확대가 중요하지만 산별교섭을 쟁취할 때 조직 확대의 유인력이 되고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를 건설할 때 고용, 임금을 책임지는 산별을 얘기했듯이 앞으로 조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산별교섭을 이루면 어떤 임금체계, 고용체계가 될 것인지 그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산별교섭의 과제로는 부품사 수직 계열화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대중소 기업 간 경쟁력과 지불 능력 차이를 극복하는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산별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금속 산별교섭이 어떤 과정으로 나아갈 것인지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 노점교섭에 대해서는 대정부 교섭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노점교섭을 통해 원청의 갑질 횡포를 방지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교섭 방향으로는 조합원의 관심이 가장 큰 임금 교섭을 산별교섭에서 해야 한다. 산별노조 호봉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사업장의 임금, 노동조건, 복지보다 사업장의 민주화, 공동결정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소위 4차 산업혁명 등에 집중하는 협약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교섭 체계에 대해서는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중앙교섭을 더욱 탄탄하게 해야 한다. 교섭 체계를 정비해야 하지만 특히 지회들의 조직적 운영을 위해 지부교섭을 매년 해야 한다. 중앙교섭을 2년에 한 번 해야 한다. 3중 교섭 체계를 축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다. 산별교섭 확대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현장 쟁의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기업 지부 해소를 위해서도 현장 교섭권, 쟁의권에 대해 정비를 해야 한다. 부위원장들이 기업 지부 교섭에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들어가는데 현실성이 없다. 새로운 교섭 방침이 필요하다. 현대차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오래된 현실이기 때문에 패턴 교섭으로 전환하는 등 발상의 전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째, 단협위원회에 대해서는 단협위원회는 금속노조 공동요구안을 함께 만들고 기업 지부의 사업 내용을 흡수해서 함께 가려는 취지다. 단협위에서는 완성사와 부품사 등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데 각자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문 단협위원, 전문 교섭위원으로 구성해야 산별교섭이 발전할 수 있다. 단협위원회의 상설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내하청 운동을 이끌어온 완성차 비정규직 투쟁은
2010년 대법 판결 이후 불파 정규직화 투쟁의 재점화, 원화청 특별교섭, 신규 채용 형식의 정규직 전환 등을 거쳤습니다. 최근 사내하청 조직화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철강 업종에서는 노조 인정과 임단협을 통한 조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조직은 매우 열악합니다. 금속노조의 지역지회 개별 조합원은 3,000명 정도로 전체 조합원의 2.8%에 불과합니다. 조직 확대 전략에 대한 현장 토론 결과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방향. 지금 정도의 조직력으로는 산별교섭 사용자 강제나 법제화가 불가능하니 조직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 노동자를 넘어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사업 내용. 미조직 노동자에게 와닿을 주요 쟁점을 개발해야 한다. 대중들이 직감할 수 있는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에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단에 맞는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 연구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 방향 기획이 필요하다. 금속노조의 가장 큰 이미지는 투쟁이다. 조직이 늘어난 것은 투쟁 성공 뒤에 신규 노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 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빼앗긴 자랑스러운 이름을 찾아 사라져간 공지의 덕들을 찾아 발자국 하나하나 붉은색이며 싸우는 동지들이여 오락기 묻은 작업복의 저 깃발 굴종을 거부한다 저 깃발 민주노조 우리들의 해방터. 넷째, 조직 시스템. 기업 지부와 지역 지부의 온도차를 줄여야 한다. 지역 지회가 조직화를 주로 해왔는데 모두 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 확대 사업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모든 지부가 조직 확대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조직 확대의 주체는 지역 지부이므로 지부에 재정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에서도 조직 확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활동 인력 확보 방안으로 금속노조 전체 차원에서 미조직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람을 무조건 내서 미조직 활동가로 교육 훈련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조직화 사업단으로 채용할 게 아니라 지부 상분자로 채용해서 조직화 사업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지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부 상근자를 최소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여섯째, 사업 예산. 조직 확대 사업 예산의 선제적 배치가 필요하다. 산별노조에 집중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미조직 기금 확보를 위해 투쟁기금의 일부 전환 등 기금 설계를 새롭게 하고 지역 공동의 사업비를 조직 확대 1순위로 대공장이 없는 지역도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부 상근자를 더 배치하기 위한 조합비 인상과 대공장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전략조직화 기금의 상향과 함께 조합비 인상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2018년 금속노조는 투쟁을 통해 18만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부 형태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세대에 따른 내부 균열이 심화되어 지도 집행력과 조직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안 대응력이 지체되고 조합원들의 기대가 저하되고 있으며 모든 측면에서 산별노조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전략위원회는 조직 강화 3대 방향 8대 과제를 정했습니다. 조직 강화 전략에 대한 현장 토론 결과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지부 해소. 금속노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노조 관성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기업 지부를 지역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안 될 경우 페널티를 주는 집행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공동의. 지역 공동의의 취지는 지역 기업 지부 교류 사업을 통해 이후 지역 지부를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 강화. 조직 확대만이 아니라 현재의 조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금속노조라고 하면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중소사업장만 싸워서는 반응이 없고 대기업이 문제를 일으켜야 방송에 나오는 게 현실이다. 중소사업장에 필요한 투쟁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투쟁하는 중소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에게 18만 금속노조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넷째, 세대사업. 20, 30대 조합원에게 매력적인 노동조합, 금속노조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생 조합원 제도가 필요하다. 20, 30년 조합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선배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직체계. 사업장 지회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고 조합원 수의 편차도 크다. 100명 이하 사업장은 지역지회로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서비스, 판매연대, SK엔카 등 새롭게 가입되고 있는 전국 단위 조직은 한 지부에서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방침이 필요하다. 지역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집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 타임오프. 타임오프가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타임오프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타임오프 등 ILO 협약 문제가 핵심이므로 제도 개선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일곱째, 교육사업. 조합원 전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 소통 강화 방안, 조합원 참여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신생 조직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합원 정서에 맞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신규 노조를 조직해도 주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야 지킬 수 있다. 여덟째, 사회연대. 지역 차원의 사회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부의 역할을 사회연대 서비스 모델로 이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관료화. 조합 차원의 관료화를 넘어설 대책을 세우고 사무처 관료화에 대한 수술부터 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대공장 사업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대공장에서 볼 때 금속노조는 단지 상급단체로 비춰진다. 열째, 조합비.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 조합비 문제, 재정 문제다. 지부 채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도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비를 올려야 한다. 지금의 통상임금 1%는 부족하다. 2019년 1월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운동 방향을 전체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면적인 조직 확대로 원하청 연대 강화와 비정규직 운동을 자력화하고 전략 조직화를 위한 사업 총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전략 조직화를 위해 전체 재정 인력을 집중합니다. 금속노조의 조율된 산별교섭은 대중소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방향으로 초기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 교섭 체계로 단협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조직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발전의 첫 출발로 임원진 구성을 개편하고 조합 대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공동위원회 사업을 정비해 가고자 합니다. 2019년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